이쪽에서 센터 마크, 중심 마크 얘를 가지고서 먼저 중심선을 잡아야 되죠. 중심선을 먼저 중심 마크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중심 마크에서부터 이렇게 중심선을 잡고, 먼저 윤곽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윤곽을 잡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절반만 제가 표시하면 이렇게 투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가공될 때 직경이 작은 애가, 외경이 작은 애가 우측으로 배치되게 투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로 이 바깥은, 제일 바깥은 120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파이의 절반만큼 60 요렇게 옵셋을 할게요. 60. 자, 요거를 60 해가지고 옵셋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얘를 외형선으로, 헷갈리지 않게 외형선으로 바꿔놔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맞춰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리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리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거로 전체 두께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두께 값을 나타내는 것이 30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30 옵셋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옵셋 30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역시 이거 외형선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요거를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트림으로 요렇게 이게 윤곽이죠. 제일 바깥이죠. 세로 중심선은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냥 이것도 마저 외형선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스가 요렇게가 잘려져 있지만 이 보스가 이렇게 도는 애죠. 이 보스의 외경이 몇 파이라고 돼 있어요? 60파이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중심선을 위로 60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30으로 띄우면 되죠. 외경이니까 반지름으로 가야 돼요. 지름이니까 반지름으로. 자, 그래서 얘를 옵셋 30 해가지고 요 중심선을 30 옵셋 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홈이 이렇게 깎이는 게 몇으로 깎였다고 이야기했어요? 10.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옵셋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영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옵셋 10 해가지고 요거를 요래 띄워놓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외형선으로들 바꿔놓읍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필렛 0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필렛 0 정리하고, 이렇게 필렛 0 정리해서 트림 갈 필요 없이 필렛 0으로 이렇게 다중으로 한번 가볼게요. 필렛 자르기 반지름 0. 현재 모드는 제 거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중만 저는 써줄게요. 그래 놓고 다중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자르고. 자, 그러면은 이 과제 도면에서 여기 센터 선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갔고, 요렇게 갔고, 요렇게 갔고, 요렇게 간 곳까지는 지금 그린 거예요. 그죠? 요렇게는 그렸고, 얘를 또 잘 보시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라? 여기가 각져 있는 모서리가 아니고 살짝쿵 깎여 있죠. 자, 그런 거는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문제의 지문에 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즉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닭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야 돼요. 못닭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고 얘가 C1이다. 이게 뭐예요? 못닭이 D1, D2가 같을 때 1이다. 이게 설명이 더 들어가 있어야 이 문제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5개 T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거의 못따기 값을 저는 1로 통상 많이 쓰니까 1로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할 못따기는 여기에다 준다는 거죠. 못따기 명령은 뭐였어요? CAD에서 CHA죠. 단축키. 그리고 D 엔터 해가지고 D1, D2의 값을 D1, D2의 값을 1로 입력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고 요 선분 선택하고 요 선분 선택하면 못따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못따기 갑니다. CHA 해서 D 엔터 해가지고 1 엔터 D1 됐고 D2도 엔터 한 번 더 하고 바로 그냥 요 선 선택하고 요 선 선택하면 못따기가 들어가 버리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들어갔고 또 요런 모서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런 데 적용될 거는 R2를 적용하라 이게 있죠. R2를 적용하라.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은 모서리는 R2를 적용하라. 여기에다 적용해야 되겠죠. 필렛 트림 모드의 반지름은 2 해가지고 여기에다 필렛 모서리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엄마?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것도 필렛 명령 들어가서 반지름 값을 2로 바꾸고 요래 자, 이 필렛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심선을 우리가 잡아놨고 요렇게 외곽을 그리는 거는 했어요. 외곽 그리는 걸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 센터를 잡아 가지고 카운터 보호 구멍을 잡아 볼게요. 자, 그래서 가공 방향을 생각해서 우리는 요 형상을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그려버리면 틀려요. 그래서 실제 선반에서 이렇게 원통형 형상이 회전할 때 얘를 공작기가 선반이라는 공작기에 바이트라는 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를 깎아낸다. 그런 거로 깎아낼 방향, 가공 방향으로 정렬해서 그려주는 게 맞아요. 자, 숨차.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잡을 거는 처음에도 중심선 가지고 했잖아요. 구멍 가공하는 자리를 그 다음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 구멍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 치수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문제지에서는 센터의 위치를 아래에다가 표시했죠. 100파이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반지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줘야 옵셋을 할 수가 있죠. 옵셋을 하면 50 엔터죠. 그죠? 자, 그러면 5 엔터 50 엔터 해가지고 자, 얘를 이렇게 띄워놓고 그럼 요 센터에 딴 이야기? 그래요. 자, 요거를 맞춰 가지고 처음 가공할 구멍을 제가 먼저 그리죠. 요 형상들 중에서 처음 가공할 자리가 이걸까요? A, B, A를 먼저 가공해요. 구멍을 먼저 빵 뚫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멍은 애랑씨? 요 구멍은 몇 파이예요? 12파이.
12파이고 몇 군데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군데요. 자, 드릴 자리에 구멍 뚫는 요 자리에만 네 군데 표시를 한다 그랬죠. 카운터 보호 자리는 그냥 딸려간다 그랬어요. 다음 가공하는 카운터 보호는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12파이라고 했으니까 요 중심선에서 12파이 구멍을 내가 도면에서 표시하려면 반지 이름으로 몇을 띄워서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6 옵셋 6 위아래 6 옵셋 합시다. 자, 요거 요래 옵셋 해놓고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얘네를 외형선으로 이렇게 샥샥 바꿔놔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면까지는 이게 선이 없어야 되죠.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 거를 여기에다가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트림에서 없어져야 될 거죠. 트림. 자, 트림 해가지고 요쪽은 날려버려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카운터 보호 구멍을 요걸 해야 되죠. 카운터 구멍을 해야 되는데 카운터 보호 구멍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치수들을 왜 또 이쪽으로 넣어놨는지 짜증나는데. 자,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된 거기도 해요. 요거 요렇게 매치해서 표시해 볼게요. R10 이거하고 카운터 보호의 요 간격을 나타내는 20 지름값하고 요 R10하고 같은 말이죠. R10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심선부터 내려오는 거죠. 반지름. 그러면 요 중심선을 아래로 10mm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옵셋. 자, 그러면 옵셋 해서 10 해가지고 얘를 내려요. 요거는 돼 있죠. 얘랑식 거는 내가 고쳐줬죠. 요거 일단 헷갈리니까 매치 프로퍼티에서 외형선으로 바꿉시다. 자, 요래 바꿔놓고 카운터보로 가공하는 이 깊이 구멍에 대해서는 치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외형선에서부터 여기 깎아 들어간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서리선부터 해가지고 11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거를 옵셋해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1 들어와야 되죠. 맞아요? 그죠? 요거 11로 옵셋 합니다. 자, 요 놈을 요렇게 띄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트림의 기준은 요거로 잡고 앞전에 했던 12파이 구멍 잡았던 거 이거는 이쪽은 없어져야 되죠? 에랑씨, 요거는 없어져야 되나요? 구멍. 요거는 카운터보로 깊이 가공했기 때문에 여기 구멍 흔적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 트림으로 일단 지우고, 자, 요렇게 지우고.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또 트림으로 정리를 해버릴 수는 있겠네요. 여기를 트림으로 정리하고 여기도 날려버리고 원제시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날리고 자, 얘가 이 센터가 이렇게 돌아서 이 센터하고 똑같다는 거는 이해했죠? 이 센터하고 똑같다는 건 이해했죠? 자, 이 센터에서 카운터보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요게 R10이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센터선에서 R10이라는 건 뭐예요?
반지름이라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10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역시 이렇게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3차원이 됐다고 그냥 생각해 봐요. 여기 3차원이 됐을 때 이렇게 떨어진 거 R10 떨어진 거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요 선을 제가 10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리고 요 선이 어차피 이 면을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이 선에서부터 또 요 선이 이거를 깎아 들어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깎아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죠. 즉 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치수가 뭐였냐 이거예요. 11이죠. 깊이가 11이죠. 그런 거로 얘를 11파이로 옵셋 해가지고 이 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절반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절반 이렇게 된 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남았어요. 이게 남았어요. 자, 카운터 보호로 그냥 구멍을 이렇게 뚫지 왜 여기는 이렇게 터트렸을까요? 자, 요거는 사실 숨어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에다가 카운터 보호를 이렇게 파게 되면은 여기 간격이 살이 너무 작아요. 얇게 나오죠. 살이 얇아서 이게 파손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구멍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미러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네. 얘를 미러해서 이쪽으로 넘겼더니 여기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카운터볼을 그냥 적용했다면 이렇게 딱 닿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안 부러지겠냐는 거예요. 깎을 때 진동이 일어나면서 카운터볼을 윙 하면서 그럴 때 여기가 파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얇으니까 거의 달랑말랑이에요. 깨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4분점에서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아예 여기를 마저 깎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얘로 이야기를 했고, 자, 이 선도 바닥선 카운터보의 깊이 가공해서 닿는 바닥선, 이거는 여기까지 익스텐드해서 붙어야 돼요. 익스텐드로 붙어요. 자, 그러면 요 구멍 형상은 만들어졌네요. 다 드릴 구멍으로 해가지고 드릴 구멍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요거는 파이 10이고, 자, 요거는 카운터보 자리인데 요거는 파이 20짜리 카운터보 구멍이고, 깊이는 11로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선은 좀 정리합시다. 이게 너무 길어요. 이만큼은 잘라서 없애는 게 좋겠어요. 이만큼은 잘라서 없앨게요.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좀 더 자르고, 여기도 좀 더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없애버리고,
자, 잠시 한글로 된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글로 된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3번 가공. 가공하는데 여기서 말 열심히 떠드는 건 됐고, 이송대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송대를 막 이렇게 움직여요. 사람이 핸들을 돌려갖고 막 움직여요. 급유를 또 하고, 바이트를 장착. 그다음에 공구대에다 바이트를 장착한다. 공구대에다가 고정합니다. 이게 척이라고 해요. 척에다가 공작할 물건, 원통 영상 물건이죠. 이거 보이죠? 원통 영상이죠. 이렇게 돌려요. 자, 고정을 해요. 공작물의 중심을 중심 맞춘다 뭐 이렇게 해놓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튀니까 이거를 카바를 이렇게 씌우는 상태예요. 자, 위치를 이송 조절해 놓고 민선 발공했습니다. 자, 빨리 가공하는 거 좀 보자. 이거 선반 여러분이 가공할 거는 아니니까 물 뿌려 식혀주어. 작업.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거 검사 끝나면은 김사고요. 안 봐도 될 것 같고, 동현 씨도 오케이? 3번이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이해됐죠? 원재 씨도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구멍 자리도 맞춰서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멍을 생각을 합니다. 요것이 가운데 구멍이죠. 얘가 30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30파이. 역시 센터선에서부터 몇을 옵셋해야 30파이 구멍을 표시할 수 있어요? 15. 오케이. 자, 요 센터선을 15 옵셋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거 선을 정리해야 되니까 트림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트림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지우고, 요거는 외형선으로 바꿔야 되죠. 매치 프로퍼티 써서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일단 한쪽 단면에 형상은 잡았습니다.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요거는 한쪽 단면에 해칭을 넣을 자리들은 우리가 표시를 했고요. 이 아래쪽은 외형선만 잡아가지고 정투상으로 형을 표시하기만 할 거예요. 그때 이 선은 있으니까 됐고, 요 못따기 선하고 요 선하고 요렇게 하고 필렛 부분하고 요렇게 하고 중심선, 요거를
요거를 미러 할 거예요. 요렇게 노란색으로 선택한 거를 미러 해가지고 요렇게 넘겨놓고 여기를 정투상으로만 남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러하기 위해서 객체를 선택합시다. 자, 일부분은 크로스 셀렉트 하고 요렇게 윈도우도 병행해서 그러면 요거는 빼도 되겠다. 참. 자, 요렇게 객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미러해 가지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넘기면 반대편이 넘어가나요? 그죠? 네. 일단 자, 그러면은 요렇게 미러를 해 놨어요. 이거에서 미러해 놓은 거에서 트림으로 정리를 할 텐데 요 선하고 미러에서 넘어온 이 필렛하고 요 선을 못다기선이었죠. 참. 못다기선을 기준으로 얘네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트림. 트림 해서 요거 잡고 엔터 날리고. 자, 그랬을 때 이 면이 회전하기 때문에 요렇게 모서리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익스텐드로 중심선까지 이 선을 쭉 늘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익스텐드 해가지고 목표는 중심선, 늘려질 거는 얘를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요 면이 이렇게 쭉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요렇게 되네죠. 이랬을 때 이 모서리가 다 요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이 외형선 요거 처리가 됐으니까 요거까지는 이해되셨고, 그럴 때 제가 또 이거 빼먹기는 했네요. 여기 이거 중심선이잖아요. 단면도에서 사용한 요 물체 중심선, 구멍 뚫은 거의 중심선도 여기에 투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거 빼먹었으니까 미러 다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미러. 중심선을 선택해서 대칭의 기준은 중심선 요거 잡아가지고 요렇게 미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이게 숨어 있는 거가 카운터버로 이렇게, 그리고 드릴 구멍으로 이렇게 뚫린 게 제가 흰색으로 덧칠한 요거죠. 요거는 정투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더라도 이 중심선은 표시를 해준다. 센터 자리는 표시를 해준다. 그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4군데 이 구멍을 뚫어놨다라는 주소가 있었죠. 치수에 4군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요거는 지금 하기 힘들죠. 측면도를 잡고서 여기서 따올게요. 측면도를 잡아서 이렇게 따올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투상한 얘네를 좀 무브합니다. 측면도를 여기다 놓으면 그 도면 영역 안에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도면 영역에 대해서 부품도가 센터에 놓여지게 하는 것도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브 명령으로 지금 그려놓은 것들을 중심선 빼고 요렇게 선택해서 그대로 직교 켜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오른쪽으로 무브를 좀 시켜 놓을게요. 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세로로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카피를 가자는 거죠. 로테이트 카피. 요 중심선을 카피 옵션을 써가지고 90도 돌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돌려봅시다. 이거는 기준점 잡을 때 근처점 NEA 잡으면 되죠? NEA 엔터하고 요렇게 찍어가지고 기준점 잡혔을 때 카피 옵션 C 엔터하고 90도 입력하고 엔터. 중심선 만들어졌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해볼 텐데, 여기에서 중심선을 세로 따가지고 하지 말고 요렇게 투상선을 이렇게 딸 수가 있죠. 이거. 자, 요 끝점에서 잡아가지고 요렇게 따놓고, 자, 외형선으로 현재 도면층을 바꿔놓을게요.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놓고 서클 명령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되고, 이거는 지금 좌측면도를 잡은 셈이에요. 좌측면도에 투상될 형태를 잡은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 자, 요쪽에다가 또 센터 서클을 잡아서 여기에 카운터보 자리를 그려가지고 이거 딱 터트리는 걸 해야 여기에다가 이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센터 서클부터 잡아봅시다. 센터 서클은 요거잖아요. 요거에서 요렇게 선을 따오면은 센터 서클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라인으로 이 센터 서클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이거 잡고 교점에서 서클 바로 이어주고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형상을 여기에다가 이 중심을 가지고서 바로 그린다. 흉내 내 볼게요. 먼저 그릴 거는 드릴 구멍을 나타내야 돼요. 드릴 구멍은 요거잖아요. 요거 요렇게 따오면 되죠. 요 선. 그죠? 자, 요 선을 요렇게 따옵시다. 그러면 서클 명령 써서 이 교점하고 교점 찍어 가지고 12파이 그냥 끝났죠. 그러면 요 따온 거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이번에는 카운터보의 끝을 나타내는 요 끝점에서 라인을 따야 되겠죠? 그죠? 요거 따옵시다. 자, 얘를 또 이렇게 따와요. 세로 측정해서 그리고 안 해요. 주로 한 투상도에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따와서 이렇게 투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요거 됐으면 서클을 그릴 때 요 12파이 방금 전에 해놓은 거에 센터를 잡고 중심점을 잡고 따온 거 요거 바로 찍어서 서클 라인으로 갔냐면 서클 해갖고 요거 따고 요렇게 따면 카운터보 자리가 요게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 참조한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원재 씨 여기까지 잘 하고 있죠? 네. 정재 씨도 오케이? 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가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카운터보 자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요게 이렇게 너무 얇아요.
기계로 이 구멍을 깎으려고 카운터 보호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얇은 데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터트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할 때 음. 밖에서 안 뚫고 아니면 파놓고 밖으로 깎아내요. 그렇죠. 카운터 보호를 뚫고 그 다음에 이 깨진 부분들을 깎아내 버리는 거예요. 뚫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그리려면은 이거는 4분점 이용해서 할 수 있죠. QA 4분점 이용해서 두 번째 점은 대충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리고 트림 정리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4분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요. 자, 라인 들어가서 QUA 해가지고 여기 4분점에서 찍어가지고 올라가요. 반대편도 라인 시작해서 QUA 4분점으로부터 이렇게 그려서 올려요. 그러면은 이 잘려지고 나면은 이 서클의 절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트림으로 날리면 되겠죠. 좌우에 있는 수직선 기준으로 트림 해가지고 요렇게 없앴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저 얘를 기준으로 이게 없어지면 되죠. 이게 없어지면 되죠. 또 트림 요거를 기준으로 자 요래 자 이게 12파이 구멍하고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12파이 구멍하고 카운터 보호 요거를 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뭐 더 헷갈리지는 않죠, 요거는. 자, 그러면 쌤, 그러면 이쪽에도 일일이 다 그려야 될까요? 이쪽도 일일이 그려요? 이렇게 일일이 그려요? 무슨 명령을 쓰려고 하는 거죠? 빙고. 나만 박수 치네. 박수. 어레이를 쓰는 거예요. 어레이 명령 다시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AR 엔터하고 객체를 선택할 때는 요 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의 유형을 폴라 어레이 PO 엔터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심점을 잡아 달라고 할 때 배열의 중심을 잡을 때 여기 교점을 잡고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 I 엔터 해가지고 이 항목은 몇 개? 4개 엔터 해가지고 엔터 한 번 더 해서 종료하면은 어레이가 배치가 되겠죠. 원형 배열이. 네? 네, 어레이. 자, AR 엔터. 요 놈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경로는 그 유형은 PO 엔터. 배열의 중심을 이 지점을 잡아주고 항목의 개수 I 해서 몇 개? 4개. 엔터 한 번 더 하면 끝나죠. 자, 그러면 이 어레이로 만들어진 거는 한 번씩 익스플로드, X 엔터, 객체 선택하고 뽀개주라고 이야기했어요. X가 익스플로드였죠. X 엔터 하고 배열된 거 선택하고 엔터 하면 다 따로 국밥 됐죠? 다 뽀개졌어요. 자, 이거를 해놓은 이유 최초에 이야기한 거로 이제 되돌아갑시다. 여기는 이 선을 따고 카운터보에 이 선을 이제 딸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요거 딸 수 있죠. 깊이 값은 애전역이 요거 있으니까 요렇게 따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따줍시다. 자, 그럼 트림으로 날려버릴게요. 트림으로 날리는데 어디까지 날리는지 잘 보세요. 트림 하는데 여기 날리고 요래 날리고
요래 날리고. 왜 여기를 날려요? 여기는 단면도가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단면도가 적용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쪽 거는 그대로 따오면은 안 돼요. 여기는 단면도, 동그라미 이렇게 영역은 단면도를 적용할 구간이에요. 정투상이 적용되는 거는 이 아래만이에요. 아시겠죠? 아래만 정투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 선이 그려지면 틀려요. 여기는 단면도란 말이죠. 물체를 잘라가지고 안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를 톡 잘라가지고 보여주는데, 톡 잘라가지고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지만 여기는 보이는 게 아닌 거죠. 뜯어낸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 선이, 요거 카운터보의 깊이를 나타내는 요 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건 정투상이라고 그랬죠. 정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릴 구멍이 실선으로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실선으로 안 보여요, 요거. 그죠? 네. 수문선은 가급적이면 안 쓴다고 또 그랬죠. 왜? 단면도에서 저 위에 에? 여기 구멍이 예전역에 표시돼 있잖아요. 단면도에서. 그죠? 여기 단면도에서 이 구멍이 표시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수문선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오늘 우리가 필기책에서 본 것 중에 수문선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칙 읽어봤었어요. 원재 씨가 아마 읽었던 거예요. 그죠? 그죠? 필기책의 내용이 별개가 아니에요. 제도의 규칙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려야 돼요. 단면도로 이 형상을 표시했으면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외형선만 표시하면 끝나요. 여기를 잘라서 보여줄 때 4분의 1을 똑 잘라서 보여줄 때 여기는 보이지만 요렇게 되는 이 구멍에 이쪽에 거는 안 보여지는 게 맞죠. 응? 여기는 단면도를 적용하는 거고 여기는 정투상을 적용하는 거고 똑 잘라냈을 때 요렇게 카운터 보에 있는 거에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게 생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시 방향에 있던 카운터 보와 드릴 구멍은 정투상에서 이렇게 설명되면 끝난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네? 동그라미가 어느 동그라미요? 그게 드릴 구멍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그리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왜 안 그래요? 여기 단면도에서 명확하게 실선으로 표시됐잖아요. 단면도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다? 이 형상의 안쪽의 형상을 외형선만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 안쪽의 형상이 안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절단해서 물건을 잘라서 안쪽을 보여주는 게 단면도의 순수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쪽의 형상이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문선으로 해가지고 이 구멍 자리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단면도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미 단면도에서 이 설명이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 짝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을 텐데 단면도법에서 우리가 적용한 요 30파이 구멍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선을 따놨죠. 이거를 연장해서 이렇게 잡고 서클 그려주면은 구멍이 끝나요. 일단 요거 합시다. 그리고 정재 씨가 아까 질문한 거 또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뚫어놨어요.
뚫어놨으면 쌤 요렇게 된 거 이거 이 형상을 좌측면도에서 은선으로 표시해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을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단면도에서 이 형상이 보스가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여기서 설명이 명확하게 됐으니까 이쪽에다가 수문선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수문선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특히나 단면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선을 더더군다나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동희 씨도 오케이? 재밌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좌측면도를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게 그래도 일각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각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체를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를 좌측면도라 해서 배치한 것이지 우측면도 이렇게 보스 형상이 있는 이것이 이쪽으로 그려진 게 아니에요. 삼각법이에요. 좌측면도예요. 얘는 우측면도가 이쪽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측면도가 이렇게 된 게 우측면도잖아요. 그죠? 이 우측면도가 이쪽으로 왔다면 이게 일각법이 되는 거죠. 그죠? 투상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을 때 그냥 아이 뭐 그런 거냐 뭐 그러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쪽에 좌측면도 표시한 것은 사실 카운터 보호가 이런 형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터진 형상이 아니고 카운터 보호가 이렇게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형상이었다면 이쪽 거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좌측면도를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면 투상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좌측면도 표시해 주는 게 무난해요.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네 군데 이렇게 표시되고 센터 서클도 이거 설명해 놓고 하는 이유로 좌측면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야중에는 대칭의 생략도 또 이야기합니다. 대칭의 생략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야중의 이야기고 오늘은 이렇게 투상선들 따오는 거 이거 정도까지만 이해하셨으면은 진짜 발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단면도법이 되도록 해칭을 추가하는 것만 하면은 대망의 대단원 마무리가 되겠죠. 자, 현재 도면측 뭐로 바꿔야 돼요? 해칭선은 가는 실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해칭선, 뭐 짧은 중심선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에 가는 실선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H 엔터. 뭐 이제 해칭은 두어 번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해도 이해가 되겠죠. 자, 고립 영역은 일반으로 해놓고 패턴은 안시 30일 가고 경계는 점 선택 요거 눌러서 적용될 경계는 요거죠. 끝났나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좌측면도의 중심선들하고 정면도의 중심선들 요런 거 좀 정리해 봅시다. 브레이크에서 정면도 쪽에 있는 중심선 여기를 요만큼 요렇게 잘랐어요. 자, 좌측면도의 중심선도 좀 잘라 볼게요. 6시 방향의 중심선을 요렇게 잘랐어요. 자, 됐으면 9시 방향의 중심선을 역시 브레이크 명령으로 잘랐어요. 역시 브레이크 명령으로 12시 방향에 있는 중심선을 잘랐어요. 짜투리 남았네요. 이건 그냥 선택하고 지우고요. 자, 이렇게 놔두면 또 틀려요.
이 정면도와 좌측면도 사이에 중심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도 틀려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게 정렬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선이 중간에 연장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잘라줍니다. 브레이크 여기 찍어 가지고 요렇게 딱 끊어줘요. 브레이크 명령 참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세이브 됐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부품도는 그 카바라는 부품도 지금 우리가 만든 거죠. COVER 그리고 품명도 COVER 카바. 재질은 이 카바 부품은 재질도 GC250으로 쓰면 무난합니다. 보통 GC250 회주철로 쓰면 무난해요. 수량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1로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얘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또는 라운드는 R1이라고 요거 썼잖아요. 요 주소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죠. 뭐가 추가돼야 될 게 있어요? 못따기 우리가 빠졌다고 이야기했었죠. 못따기에 대한 주소를 여기에다 추가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주소를 좀 길게 될 것 같으니까 주소하고 요거 무브 해가지고 주소하고 일반 주소를 이렇게 샥 좀 당겨 놓고 두 줄이 될 위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무브 써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주소를 편집을 할 텐데 도시되고 지시 없는 에 한 칸 띄고에 커서를 놔두고 못대기라고 할 때도 있고 못대기로 할 때도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못대기는 1 곱하기 45도인데 도는 한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45도인데 도를 표시하는 거는 1 곱하기 45 해놓고 %D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 그러면은 도 표시가 되죠. 자, 요거는 사실 어디에 숨어 있냐면 요 골뱅이 아이콘 있나요? 편집기에서 기호라고 해가지고 골뱅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add라고 하던가. 외국 애들은 이건 뭐라고 이거 부르는데 우리는 골뱅이라고 많이 부르죠. 골뱅이 무침 맛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가지고 보면은 사실 지름은 특수문자에서 지름은 %C라고 이렇게 힌트가 다 있어요. 그죠? 양수 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P. 그죠? 그리고 또 차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됐고, 그런 면에서 이거에 지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이런 거 특수문자 넣는 건 이건 있는데 %P는 여기 힌트가 없어요. %D 도를 이야기하는 D 요거 빠져 있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특수문자로 도를 표시할 때는 %D 요렇게만 넣으면 CAD가 자동으로 얘를 도로 변환해서 보여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45도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C1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이게 C1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D1, D2가 1일 때 C1이라고도 표시한다고 쓰면서 1 곱하기 45도 이런 식으로도 표시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챔퍼 명령하면서 이런 챔퍼 개념 이야기할 때 이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각진 모서리가 있을 때 이렇게 깎이고 D1
D2 이게 둘 다 같을 때 이렇게 C 뭐 1 이렇게 표시하거나 1 곱하기 45도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또이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잊어먹었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소에다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45도고 필렛 또는 라운드는 R2로 마저 써놨으면 우리가 작도하면서 도면을 작도하면서 그리면서 필요했던 부분은 주소에 마저 넣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요거로 커버 부품도도 저장을 합시다. COVER